살았던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에게 이 세상은 쓸모없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후 친아버지를 죽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하네요. 마크는 두 번째 열쇠를 얻었어요. 부하들이 도착했을 때 마크스는 이미 사라졌어요. 알렉산더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세렌이 피를 발견하고 가장 큰 힘을 얻기 위해 세렌에게 빌었어요. 팝콘 리뷰. 안녕하세요. 졸업 영화 플러스 원영입니다. 여기에서 엔터테이너하고 긴장 불수하기 위해서 최고 인기 영화를 간단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래 지하고 우리 빨리 시작해볼까요? 늑대 인간과 뱀파이어 누가 더 강해요? 사실 이들 중에는 여전히 다른 종류가 있어요. 반 늑대 인간, 반 뱀파이어인 말고 지난 이야기에서 늑대 인간과 뱀파이어는 600년 동안 가장 큰 캠페인 시작했어요. 이번 이야기에서 양측 군대는 거의 죽였어요. 늑대 인간의 지도자는 전장에서 사망했고 뱀파이어 측의 3대 지도자 중 2명 사망했어요. 전장에서 피가 가물을 이루는 듯이 흐려요. 그리고 과학자인 늑대 인간의 피, 또 뱀파이어 마커스의 마지막 지도자인 위리암이 갑자기 깨어났어요. 그는 알렉산더의 아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뱀파이어의 초상이에요. 늑대 인간의 피가 그를 깨워서 강해졌고 전투력은 무적이라고 해요. 시작하자마자 배신자를 죽였어요. 그때 그냥 친동생인 위리암을 구하고 싶어해요. 오래전에 그들 중 하나는 뱀파이어로 변했고 다른 하나는 늑대 인간으로 변했어요. 나머지 3명은 인간과 동물을 피해 의장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리암은 자신의 분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인간을 되찾아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위리암을 잡기 위해 다른 두 지도자와 합력했어요. 두 양체 무자비하게 죽이지 않기 때문에 마크스가 거짓말했어요.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모든 멤버와 늑대 인간을 멸종할 거예요. 금기로 인해 빅터가 위리암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히 감옥에서 도와있게 해요. 원래 감옥은 2개의 열쇠가 필요했어요. 하나가 빅터는 보관하고 다른 하나가 입양된 딸인 세린 보관해요. 그래서 위리암을 부활 후 첫 번째 단계는 세렌을 찾은 것이에요. 다른 곳에 신비한 군대가 전장의 흔적을 은밀하게 휩쓸고 시체를 기지로 가져왔어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이며 위리암과 마크스의 아비예요. 그동안 한상 아들의 결과를 정리했어요.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차피 2명은 그의 아들이잖아요. 빅터의 몸에서 금속으로 만든 책만을 꺼냈어요. 이것은 감옥 문을 여는 2개의 열쇠 중 하나예요. 장면 변경. 마크스는 세렌이 마이크를 데려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렌에게 감옥의 열쇠와 위치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세렌은 아무 감옥도 몰라요. 그들은 차를 강도해서 마크스가 뛰어 쫓아가고 있어요. 마크스와 싸우기 위해 마이크는 변신했어요. 둘 다 돌연변이인데 결국 누가 더 강할 거예요? 하나는 반 늑대 반 뱀파이어인 괴물, 하나는 뱀파이어 초상. 결국 누가 이길까요? 분명히 마크스의 순순한 혈통이 더 무서운데 중요한 순간에는 세렌은 차를 몰아서 마크스를 들어봤기 때문에 가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아침이 곧 되니까 햇빛을 피하기 위해 벌어진 창고를 들어갔어요. 이때 세렌은 갑자기 그날의 목걸이가 매우 친숙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뱀파이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장로에게 찾아갔어요. 장로의 자리에서 한개 열게 되었어요. 위리암이 같은 감옥이 설계한 사람은 세렌이 아버지예요. 감옥이 책이 완성했을 때 빅터가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하지만 세렌이 남아두었어요. 빅터가 세렌에게 준 목걸이는 감옥을 여는 2개의 열쇠 중 하나예요. 이제 세렌은 감옥의 위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장로는 그들에게 이제 마크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알렉산더가 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알렉산더의 위치로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간 후에 마크스도 왔어요. 그는 말없이 장로를 직접 죽였고 삐를 빨아 추억을 쌓았어요. 그 후에 세렌은 계속 쫓았어요. 세렌의 팀이 알렉산더를 찾는 후에 마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설득하기를 바라는데 알렉산더는 거절했어요. 인간이든 괴물이든 둘 다 친아들이에요. 말을 마치자마자 마크스가 왔어요. 말고는 그와 싸웠지만 물에 던졌어요. 그 후 나무판에 튀겼어요. 세렌이 도착했을 때는 늦었어요. 마침내 마크스에 의해 통제되고 기억을 얻었어요. 감옥의 위치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힘만 울었어요. 세렌은 마이크를 깨우려고 자신의 피를 사용하고 싶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마크스는 천년을 살았던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에게 이 세상은 쓸모없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후 친아버지를 죽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하네요. 마크는 두 번째 열쇠를 얻었어요. 부하들이 도착했을 때 마크스는 이미 사라졌어요. 알렉산더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세렌이 피를 발견하고 가장 큰 힘을 얻기 위해 세렌에게 빌었어요.
그 후에 마이클의 시체를 가져와 출발해서 감옥으로 마커스를 맡으러 갔어요. 마커스가 감옥을 찾았고 두 개의 열쇠를 모아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감된 감옥이 열었어요. 감옥이 열린 순간 늑대 인간인 윌리엄이 멋지게 나타났어요. 여기 세계 최고의 늑대 인간이에요. 그때 마커스는 통제할 수 없어서 수감했어요. 이제 그는 윌리엄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를 통치하기 윌리엄과 합작하고 싶어했어요. 세렌은 기억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입구로 이끌었어요. 시작했을 때 함정만 열렸어요. 윌리엄은 갑자기 나타나는 동료들을 다루며 마커스도 세렌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세렌은 더 이상 과거의 세렌이 아니에요. 알렉산더를 삐를 빠는 후 힘이 몇 단계 증가했어요. 마스터 레벨의 정도로 전투력을 갖췄어요. 결국 마커스는 세렌을 이길 수 없다고 감옥에 보내쳤어요. 그러나 문 아래에 둘을 유산을 남겼어요. 세렌은 신속하게 팀원을 구했어요. 하지만 늑대의 소상은 윌리엄은 매주 빠른 수비와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한 무전적인 점은 마음이 약간 치는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최고예요. 세렌의 모든 힘으로 윌리엄을 해줄 수 없었어요. 반대로 덩치가 모두 죽였어요. 얼마 후에 덩치들은 늑대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세렌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에는 덩치였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렌은 이 경험을 받기 위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탄약이 떨어졌어요. 세렌은 늑대 인간들이 둘러싸였을 때 마이코는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작은 늑대 인간을 죽였어요. 행복한 순간이 오지 않았는데 윌리엄은 갑자기 마이코를 치려고 나타났어요. 다른 곳에서는 수감된 마크스도 뛰쳐나왔어요. 뉴달관 위에 서서 위에 날아 있는 헬리콥터를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이 동작이 너무 쉬워요. 결국 새 드러변이의 천직만 남았어요. 4명은 다 드러변이 중에 가장 큰 사람인데 마침내 마이코는 윌리엄의 공격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어요. 세렌도 나선한 방패를 사용해서 마커스를 파괴했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끝까지 살아있어요. 세렌은 알렉산더의 피를 밟고 난 후에 태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마이클과 함께 창고에서 운전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안더워트예요. 계속 업데이트할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좋아하면 구독하고 좋아하세요.